자, 오늘 시간은 3-2 매체가 비추는 세계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니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를 사회문화적 맥락에 고려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함에 따라 다양해진 언어 실적 양상을 분석, 책임감 있게 국어 생활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목표였습니다. 매체에 비친 현실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왜냐, 선택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는 어떤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종종 보는 매체들이 뭐죠? 맞아요. 신문, 언론, 이런 매체들이 우리가 주로 이제 보는 매체들이라는 거죠. 신문,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자, 근데 이런 거는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문은 이제 기자, PD, TV도 이제 PD 같은 이제 편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이 인식이 보통 반영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 확인하기. 세대 분야 매체가 달라져도 어휘는 변하지 않는다. X. 자, 어휘가 변해요.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는 성격, 어휘의 다양한 그 특성들이 있죠. 이건 역사성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다양한 특성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언어에는 어떤 특성? 자, 기호성이 있다. 언어의 본질, 중일 언어의 본질에서 하는 부분이죠. 자의성, 사회성, 창조성, 분절성, 이런. 모르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언어의 본질, 이런 거 이제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체 자료는 현실을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준다.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인식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 주관적인 인식. 자,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하면 언어 실천 양상도 당연히 다양해지겠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자, 매체 자료, 우리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이제 접하는데요. 그걸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자라는 게 학습 목표였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은 세상을 인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매체에서 경제, 정치, 사회복지 등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함께 의논해야 하는 문제인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사회적 의제 무슨 뜻이라고요? 사회적으로 함께 의논해야 하는 문제. 매체 수용자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통해서 이 의제를 접하게 됩니다. 매체 수용자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사회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다원화되면서 이제 언어 공동체도 다양해졌죠. 남북한 언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질화,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동지적 회복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언어 공동체의 다양한 언어 실천 양상을 이해하고 언어 사용 주체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갈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넘어갈게요.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실천 양상 다양해졌다. 사회적 의제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문제, 사회 변화와 무관하지 않죠.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는 비판적 분석, 주체적 수용. 맞습니다. 자, 남북한 언어는 시간이 지나도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질화됨으로, 다른 말, 이질화. 동질성 회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죠. X 넘어가겠습니다. 이 매체 자료에 대해서는 이전 교육과정, 즉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신문기사 2개를 주고요. 이제 쓴 기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바라보는 2가지 시선을 보통 보여줘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매체 자료가 사회적 의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이제 판단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일단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파악할 것이고요. 어떻게 반영하는가, 그러니까 즉 매체의 사회적 의제를 반영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 모던 타임즈, 이것도 하나의 매체죠. 어떤 매체? 자, 매체라는 것은 어떤 그 내용을 전하는 어떤 수단을 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체 종류에는 인쇄 매체, 이런 건 이제 시각적인 거죠. 영상 매체, 이런 거는 이제 시청각, 이런 게 다 드러나는 어떤 매체,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화 모던 타임즈 같은 경우는 영화 시청각 매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자신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래요. 모던 타임즈는 찰리 채플린의 대표작 중 하나로 미국의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 영화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현대인의 삶과 당시 혼란스러웠던 사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자, 첫 번째, 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하자 화장실에 설치된 스크림이 커지며 사랑이 고함을 칩니다. 자, 일단 찰리는 미국의 산업화 시대가 배경이었고요. 자, 주제는 기계적으로 반복된 현대인의 삶, 혼란스러웠던 사회 모습 이런 걸 다루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찰리가 주요 인물입니다. 휴식을 취하려 하자 갑자기 스크린이 켜지며 고함을 쳤다. 자, 그러면 우리 찰리는 이제 노동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요. 휴식을 취하려 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고함을 쳤다는 거죠. 이제 엄격하게 통제 이렇게 끊을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인간적인 측면 휴식을 못 취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장이 관리자에게 기계를 빨리 돌려서 작업 속도를 올릴 것을 지시. 자, 그럼 생산성이라는 말이 이제 나타나겠죠. 이걸 높이기 위해서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한다. 작업 반장이 찰리에게 더 빠르게 일하라고 다그칩니다.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한다. 기대의 속도에 맞추려다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굉장히 안쓰럽죠. 그러면 인간을 기계 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현실을 풍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 한 부분으로 취급한다. 선생님, 그럼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이제 논리적으로 앞뒤를 따진다기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속도에 맞추려다가 기계 한 부분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찰리는 기계 안에 들어가서도 나사를 조인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안에 들어가서도 인간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기계 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자, 찰리는 나사처럼 동그란 것만 보면 조이려고 하는 강박 증사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런 산업화의 어떤 모습들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것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자,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하면 산업화 시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의제,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런 걸 파악해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세기 들어 미국의 공장은 작업 공정을 나누고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 사실 이 컨베이어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산업화가 발전됐다라는 거 여러분도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근로자들은 그래서 반복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향상되었고 생산의 중심이 사람에서 기계로 옮겨져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노동자 업무를 규격화 통제하는 방식, 결국 포드주의의 도입은 생산성을 높였지만 노동자들이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었고 인간적인 측면은 좀 무시되었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인간이 기계 부품 전락하는 문제, 노동자를 통제해서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문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의제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영화의 장면, 연출 방법. 지금 속도를 올리자 찰리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기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묘사했다. 나타나는 내용은 맞아요. 기계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어떤 현실을 풍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와 유사한 사회 문제, 물류 배송 기업의 시간당 생산량 시스템, 결국 업무 속도가 기계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업무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문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다. 교과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배경 지식으로 연결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과 사회 관련한 주제를 다룬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해보자. 자, 그럼 뉴스. 여기서도 이제 시청각 매체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뉴스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고려해서 기업이 모범적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ESG 경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대요. 자, 영상을 보니 자막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청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요즘에는 기업들도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이른바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죠. 우리 사회의 ESG 경영은 어디까지 왔는지 장땡땡 환경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기자. 일회용품 저감, 동참, 다회용 컵, 회수 80%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일회용 컵을 없애는 대신 보증금 1,000원에 다회용 컵을 쓰는 커피 매장,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인다는 취지에 고객도 동참하면서 컵 회수율이 80%대로 올랐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보증금 1,000원에 다회용 컵을 쓰는 커피 매장이 있대요. 회수율도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체의 오수선 서비스, 라벨 없는 생수병, 빨대를 없애는 음료수 등 다른 ESG 경영사에도 넘쳐납니다. 기자가 다양한 사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열풍처럼 번진 ESG, 그 뿌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환경 파괴가 본격화된 60,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에 환경 문제 해법을 찾아달라는 유엔 요청에 따라 4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유럽의 대형 연기금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였습니다. 자, 연기금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죠? 이제 전문가의 인터뷰도 갖고 왔네요. 보통 이제 신문,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말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인용해야 이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훨씬 더 정교화되어 있고 덜 주관적인 ESG 성과 지표가 등장하면서 어느 기업이 더 지속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 지금 지표가 등장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지표의 영향이에요. 하지만 ESG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의심도 여전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자, 과거 윤리 경영처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이론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 경영, 과거에는 윤리 경영을 이제 필두로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기업한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뭔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윤리적으로 경영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사장 입장에서 기업 회장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돈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ESG 경영도 이런 윤리 경영이랑 어떤 그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뭐가 다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친환경들을 앞세워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그린워싱 보니까 기업들이 실제로 친환경이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위장해서 홍보하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도 기업별 ESG 활동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가 곧 시행되는데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묵고 감시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의무 공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뉴스의 구성 요소,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동작 화면, 즉 음성 언어, 청각적인 어떤 것들, 문자, 시각적인 거, 동작, 이런 것도 시각적인 거, 이제 시청각 매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뉴스가 사회적 의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자, 사회적 의제는 ESG 경영의 실효성이었어요. 의논하는 어떤 논의 주제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지속가능이랑 ESG 경영에 대한 어떤 상반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또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제 사례 같은 거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부정적 관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상반된 관점, 이렇게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제작이 되었을까요? 여기 나오네요. 산업화 이후 기업의 의원 추구가 이런 기후 위기 앤드 양극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ESG를 기반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이제 또 투자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요 ESG 경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플라스틱 다회용 컵에 대한 신문기사다. 자, 신문기사 나왔습니다. 자, 신문기사 보니까 무슨 일보 나왔고요. 날짜 나왔습니다.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구성이 원래는 이제 표제, 부제가 가끔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그 다음 본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사진 같은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표제는 제목을 얘기하고 뭐 부제는 소제목을 얘기하겠죠. 자, 전문은 이제 뭐 보통 OW라고 하죠. 뭐 what, why, when, where. OW 맞나요? 4W인가? 뭐 무엇을, 왜, 언제, 어디서. 그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how. 4W1H 같다. 그죠? 하하, OW가 맞네. 뭐가 빠졌을까? 후가 빠졌다. 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 전문은 보통 첫 줄인데 이런 거지. 뭐 부산 뭐 경찰서에서 뭐 지난 12일 뭐 누가 언제 어떻게 뭐 누구를 뭐 살해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 이제 가장 첫 줄에 요약되는 부분 전문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신뢰성을 평가해보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외울 게 있어. 신타공. 선생님 왜 신타공거릴까? 매체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이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신타공을 이제 먼저 외우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신타공.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매체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신타공. 이거 조금 이따 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자.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다회용 컵에 친환경성이 과장되어 있다며 다회용 컵의 두께에 우려를 표한다. 엄밀히 말해 다회용 컵이 일회용 컵과 다른 점은 두께뿐인데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고 그로 인해 탄소 배출량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것도 그럴듯하죠.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 따르면 땡땡커피 전문점의 다회용 컵은 같은 재질의 일회용 컵에 비해서 탄소를 3.5배 더 배출한다. 폴리프로필렌 재질인 다회용 컵은 이제 무게가 49g 반면 같은 재질인 일회용 컵은 14g 정도다. 다회용 컵을 4번을 써야 환경 보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플라스틱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서 친환경 마케팅을 하는 것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플라스틱 다회용 컵 사용. 뉴스 내용은 뭐였죠? 그게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신문 기사는 과장되어 있고 이거 그린워싱이다 이렇게 부정적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에서 또 다양한 관점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체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첫 번째, 신뢰성. 자, 매체 자료를 통해 설득되는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 신뢰성, 믿을 만한가, 그죠? 그러면 뭘 파악해야 됩니까? 요게 중요하지. 출처, 그 다음 객관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타당성. 매체 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자, 그러면 논리적이고 타당한 거 어떻게 찾아요? 주장이랑 근거가 앞뒤에 맞으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자, 신뢰성은 출처, 그 다음에 객관적인지. 타당성은 주장과 근거가 딱 들어맞는지, 앞뒤가 맞는지. 오케이? 자, 공정성은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이런 포인트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보통 어디가 치우쳤냐 이런 거를 파악해요. 뭐
반복 과장 축소됐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뉴스, 그다음 뭐 신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정보 전달보다 뭔가 이제 상업적이면 상업적인 것들이 드러나갔는지 이런 거를 조금 파악해야 된다가 좀 추가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과 2의 내용을 바탕으로 ESG 경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 지금 보니까 뭐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뭐 그동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자, 근데 그린워싱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 방송.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 시대죠. 개인 방송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면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사회적 의제를 다룬 개인 방송을 찾아서 비판적으로 분석해보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선생님 말을 들으지 마세요. 선생님 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막 들으면서 뭐 의문이 갔다 보면 별표, 학교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고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절대 수용하지 말고 뭔가 애매한 부분은 표시, 별표, 항상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국어에만이 아니고 뭐 영어, 수학 전부 그렇게 공부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제목과 썸네일 영상을 누르기 전에 볼 수 있는 제목, 그다음 썸네일, 개인 방송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선생님도 유튜브 제목을 좀 자극적이게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3일 안에 뭐 내신 100점 맞는 법 이런 식으로 구라를 깔 수가 있겠지. 뭐 나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총정리해가지고 뭐 요약해서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제 계획하고 있긴 한데 그럴 때 한번 그 썸네일 제목을 그런 식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넘어갑니다.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개인 방송에 어떤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있는지, 해당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다. 썸네일의 이미지와 자막이 왜 사용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여기 보니까 다양한 이제 썸네일이 나오네요.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 지도. 왼쪽에 보니까 뭐 영상 설명란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제작자가 입력한 영상에 대한 정보 기재.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선생님은 뭐라고 해놨어요? 뭐 보면 다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뭐 고의를 위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상을 제작하는데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은 경우 그런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 객관적인 관점으로 이제 분석하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걸 좀 체크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영상은 이미지, 소리, 자막, 배경 이런 걸 활용해서 제작됩니다. 이런 것도 다 의미 구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카메라의 높이, 각도 이런 거에 의도가 파악되어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의도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기 질문 뭐 이런 걸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지닌 사회적 의제를 생각해보고 그 개인 방송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지닌 사회적 의제가 뭐죠? 자, 난민 문제. 난민하면 정우성이 생각나죠. 어쨌든 선택한 개인 방송의 제목과 이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걸 찾아봐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 볼 수가 있겠죠. 사회적 의제 뭐 요새 사회적 의제가 뭐죠? 요새 사회적 의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질문도 바탕으로 자신이 찾은 어떤 방송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자. 자, 사회문화적 맥락, 이런 거를 우리 난민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 제시된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럽한 서구권 국가에서는 난민 문제가 오랫동안 중요한 사회적 의제였다. 한국은 2018년, 제구주에 입국한 예멘인의 난민 신청이 문제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대요.
우리는 굉장히 난민 인정률이 낮죠.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제에 대한 제작자의 관점. 그래서 난민 신청할 수밖에 없던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제작자의 관점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편향되어 있지 않은가. 지금 보니까 수용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편향되었다. 신탁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직접 인터뷰한 건 또 나타나거든요. 다만 그래서 공동체의 다양한 관점, 뭐 우리만의 관점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의 입장도 들어볼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가? 직접 응하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탁공을 이제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매체 자료 바로보기, 영화, 뭐 뉴스, 뭐 개인 방송 등등 사회적 의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주제 다른 관점을 지닌 매체 자료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문제 풀어보고요. 모르는 부분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